말씀드린 대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힌 가운데 야권 그 가운데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는 절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재판관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이 나라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선 후보 사퇴해 주십시오.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5기 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 주십시오. 네, 청와대를 향해서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임명 철회 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연구소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발장 제출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오늘 오전입니다. 네. 대검찰청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했죠. 네. 의원 3명이 가서 제출했는데 제출한 핵심 내용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십억 원대의 거액 투자를 주식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그러니까는 그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했다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 주식 투자한 회사에 대한 재판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주식 투자에 활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 이것이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요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것과 병행해서 금융위원회에다가는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 이걸 조사해 달라 하는 조사 의뢰서도 좀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선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 이런 의사를 사실상 밝혔다. 청문경과 보고서 다시 채택해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내일 이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겠다 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뭐 말은 복잡합니다만은 이제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청문회법에 보게 되면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네.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시한을 주어서 다시 요청할 수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인데 임명 강행 시점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켜보고 내일 청와대가 이것과 관련한 국회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이미 청와대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공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죠. 대신에 여당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공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엄호하고 나섰네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계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선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되어야 할 사유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민주당 내부에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반드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한다. 이 방침을 굳힌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청와대에서 그 당에서 이제 기류 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뭐 중대한 흠결이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가는 게 맞다라는 쪽에 이제 신호를 보냈고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 당이 전반적으로 뭐 수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흐름이 약간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흐름이 바뀌었냐면은 주말 이전에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주말을 거치면서는 약간 진영 대립의 쪽으로 여야 이런 식으로 갈리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정황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의당의 움직임이 좀 바뀐 것이라든지. 예, 그 얘기는 잠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흐름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밀리면은 전반적으로 더 밀리는 상황이겠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과거에 그런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 배우자까지 고발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강공에 나선 겁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자질 문제가 있다. 이분이 난민, 낙태, 그다음에 뭐 군 동성애 문제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안 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규정을 내렸는데 예. 이미 그 전에 뭐 박영선, 김현철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 부적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 대표는 결사 저항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지금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이 이미선 헌재 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까지도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에는 전국 주도권을 어느 정도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당 지도부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무력감 이런 것까지도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분 얘기 중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말이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야권의 공세 그리고 여권의 엄호. 뭐 이 부분도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닙니까? 사실은 야권의 공세가 결과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까지 겨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진영 대립으로 이렇게 주말을 지나면서 바뀌고 있다는 말씀 그거예요. 사실은 지금 논쟁 구도가 솔직히 말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야 나아가서 국민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전에 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든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같이 아주 지명도도 높고 진보적 상징성 있는 분에 대해서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이제 뭐 찬반 양론이 오가는데 네. 이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찬반 양론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정부 그리고 더 좁혀서 말하자면은 민정수석에 대한 이제 초점인 거죠. 예. 여가 버티는 것도 그렇고 야가 공세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민정수석실 산하, 그다음에 인사수석실 산하엔 정말 능력 있는 검찰, 뭐 수사관들,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간 보좌진들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인사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 요청을 하는 거 보면 이것은 조국 수석이나 인사수석 차원의 문제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원하니까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덕철 소장님 말씀은 뭐 팩트 확인까지 하고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조국 민정수석 라인 사실 어제 오늘 야권이 공세를 편 건 아닌데요. 박문신 위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물러서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조국 민정수석 경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다. 야권의 공세가 있더라도 이번에도 버티고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정치적 판단 한 겁니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두 분 말씀 중에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초반에 자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거 잘못 대응하다가는 우리가 손해 볼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가 엄호 쪽으로 주말 이후에 확 변한 과정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요. 우선 당과 청와대가 조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자, 이미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조국 수석 진퇴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고 결국 더 나가게 되면은 이 정권의 뚝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선 청문회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봐달라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은 그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그 이 후보자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대응을 하라라는 얘기를 주문한다든가 그리고 그 주문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까? 물론 보도로 나온 내용이고요. 언론 보도이고 오충진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아마 그 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 남편인 그 오충진 변호사가 해명글을 실제로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 그 글을 다시 SNS에서 뭐 이렇게 퍼나르기식으로 이렇게 외부에 전파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마 당에서는 청와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도 오늘 이후부터의 상황이라는 것은 주말 이후부터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엄호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물론 지금 민주당의 논리를 잘 보게 되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위법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쪽에 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입장이 일정 부분 조율이 된 거고 그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여당에 가까운 정의당이란가 평화당과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입장에서 정의당이 입장을 수용했고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것, 그 청문회 때 매각하기로 했던 것을 약속대로 지켜준 것, 요걸 고리로 해서 정의당 또는 그 평화당에서의 박지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동조하는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의당 문제는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네요. 다른 정당들, 민주당은 당연히 여당이니까 엄호하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 기류를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와대 기류를 그대로 수용할 리는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름 이번 사안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미선 후보자를 엄호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야당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발장까지 냈으니까 이미 분명히 반대 의사 나타낸 건데요. 정의당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는 말씀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여러 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적합하지 않은 후보자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정의당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의 주식 투자 거래를 할 정도면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간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윤태곤 시장, 정의당이 왜 저렇게 생각을 바꾼 걸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이미선 후보자의 해명이라든지 그걸 들어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정호진 대변인 논평 이거였지 않습니까? 판사가 본업이냐 주식 투자가 주업이냐. 근데 남편이 했고 본인은 안 했다. 뭐 이런 이 해명들을 받아들인 게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꾸 정치적 흐름의 문제인데요. 지금 정의당이 원래는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교섭단체를 같이 꾸려가지고 뭔가 지금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제3의 이제 세력 뭐 이런 식의 이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여권과의 어떤 뭐 관계 부분 그리고 이 정치적 자리매김이 반자유한국당이라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정의당이 좀 경솔하게 처음에 대했던 것 아니냐,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신중하게 있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태도 변화란 말이죠. 그 태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는 정의당 입장에서 특별하게 뭐 추가로 설명한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정미 대표가 말한 거를 그때는 몰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색한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해명을 받아들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최근에 이제 기류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 거죠.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윤 실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렇게 한국당과 괜히 보조를 같이 맞춘다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당의 데스노트에서 이미선이라는 이름이 삭제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원군을 얻은
게 되겠네요, 박문신 의원. 어쨌든 간에. 예, 정의당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일단 태도를 바꾸고 나타났다면. 임명 강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진 셈이죠. 어차피 예. 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해주는 그런 정당이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는 사안이죠. 제가 첨언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진영 대립 그리고 예.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게 그 의미거든요. 말하자면 보수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보도 반대하지 않냐.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한다라는 게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힘을 발휘했던 것인데 지금 정의당이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미선 후보자는 보수가 반대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을 훨씬 덜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는 또 하나 어젠가요 전수환 전 대법관의 SNS 글이 순수한 의미에서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긴 했겠습니다만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전수환 전 대법관의 글이 상당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법원 내부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법관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왔고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온 이런 훌륭한 후보자가 주식 문제, 그것도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낙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전수환 전 대법관이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많이 언론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전수환 전 대법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 대법관이고 예. 또 이제 참여정부 때 대법관을 했던 그 비교적 그 명망 있는 대법관인데 기본적으로 전수환 대법관의 입장은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이 후보자가 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른바 사법부의 그 전체적인 그 뭐랄까 좀 우리의 나아갈 길 이런 것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건데 다만 이제 전수환 전 대법관 글 중에서 약간 좀 논란이 되는 게 좀 같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라는 표현을 썼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좀 소지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몇몇 제기하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전수환 전 대법관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여성이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대 출신이어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차원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성과 지방대 출신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또는 그 후보자의 어떤 적합성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좀 서로 별개의 차원의 문제 아니냐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전수환 전 대법관 지금은 공익법무법인 공감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글을 저도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악플이 무섭고 다른 의견 사이에 오가는 저기가 두렵습니다. 조국인지 고국인지의 거치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코 청와대나 민주당을 엄호하려고 하는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 집딸이 지방대를 나와서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을 해서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게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전수환 전 대법관이 글을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또 누구보다도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오충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는 소식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오충진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론에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미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 배우자인 이미선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충진 변호사가 지난 주말에도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세를 펴고 있는 의원인데 주광덕 의원님께 저하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공방하게 되는 악연을 맺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저의 주식 투자에 여러 불법이나 탈법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불법이나 탈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짱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흔쾌히 하겠다고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서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15년간의 주식 거래 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하고 검증하고 해명하고 싶습니다. 저의 제의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오충진 변호사가 그제 지난 주말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판단은 정치권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오충진 변호사의 제안에 대해서 수락을 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제가 하는 일은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적인 일을 제가 수행하는 것인데 사적인 인연과 연결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듯해서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 상식상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인사를 잘못한 대통령에게 이 인사 왜 했느냐고 맞짱 토론하자고 대통령한테 맞짱 토론 제안하면 그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이번 인사검증의 총 책임자는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 가까이 검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맞짱 토론을 해서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저와 맞짱 토론에 즉시 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광덕 의원이 오충진 변호사 제안은 거부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맞짱 토론하자. 조국 민정수석이 응하지 않을 걸 알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뭐 조국 수석이 저런 맞짱 토론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은 하고 싶어도 어쨌든 청와대에 참모로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주말 상관에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논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법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만 가지고만 보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헌법재판소 법관은 법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도덕성과 가치까지도 판단을 해주는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언론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 방지법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했다, 나는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러한 청문회 과정 중에서 나왔던 거를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나서서 나랑 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자본시장 시장 경제 체제에서 80%가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 내가 35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어떤 불법성이 있었느냐. 군장에너지라는 그런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할 것을 아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 인지했던 그런 내부 정보를 갖고 투자를 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혹의 주장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도철 소장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태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 연합뉴스 기사긴 한데 말이죠. 이테크 건설 등 이미선 부부가 이 주식을 매입을 할 때 매입하기 전에 이미 증권사의 추천 종목이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충진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파악을 해서 입수를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파다하게 잘 알려져 있던 종목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부터 막 주식 열심히 거래하고 이런 건 별로 정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테크라든지 뭐 삼광글라스 이런 걸 한 걸 보면은 사고 팔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좋을 때도 산 게 있고 나쁠 때도 산 게 있고 이건 본인이 해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팩트상으로 볼 때. 그럼 이제 한국당에서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우리가 무슨 여기서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이우정 변호사 때처럼 이우정 후보자 때처럼 그 펌이 뭐 내셔널 엔도텍인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건 수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미공개 정보 직후에 바로 이렇게 돼 가지고 수억 원에 이걸 거뒀다라는 정도까지는 의혹이 있을 거기에는 저는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 횟수가 많은 것 자체는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요. 뭐 예.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 어쨌든 이제 청와대와 여당의 자세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는 분명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과연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은 청와대 임명 강행을 야당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다음에 야당들은 또 어떻게 나서게 될지 이 부분이 앞으로 전국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문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 논란과 설전을 자세히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에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이미선 후보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 적격이라는 응답이 28.8%, 모름 무응답이 16.6%. 이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여론은 이것이 오늘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은 조사 기간은 4월 12일, 14, 13 지난주 금요일이란 말이죠. 박문신 의원. 예. 지난주 금요일,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어떤 청와대와 여당의 또 정의당의 기류 변화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 있는 거죠. 여론조사이긴 예, 한데 어쨌든 예. 부적격이라는 응답이 거의 배에 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뭐 어제와 그제 주말이 포함됐으면 아마 지금 이제 여당의 엄호 전략 또 그리고 정의당의 선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55대 29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적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적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박영선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 네. 그때 찬반 여론조사를 보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찬반이 이렇게 크게 격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명 강행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번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적격 여론조사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온 그런 여론조사로 보여집니다. 예. 윤태곤 실장이나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 결과 적어도 정말 배에 가까울 정도로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더 많다고 파악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은 이 후보자의 해명이나 배우자의 해명,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 또 청와대와 민주당의 기류 변화, 정의당의 기류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조금은 그 민심의 진짜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민심이 반영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되게 부정적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변호사도 되게 좀 국민의 감정에 좀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해명들. 나는 뭐 연봉이 5억 3천만 원밖에 안 돼. 뭐 우리가 둘이 판사 부부인데 되게 어렵게 살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오히려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 실장은요? 국민들이 이제 안 좋게 보는 거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저 때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말을 거치면서 말하자면은 이 이미선 후보자의 프레임이 최정호, 조동호 프레임에서 좀 뭐 박영선, 김현철 프레임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도덕성 논란에서 좀 진보와 보수의 대립적인 문제로 옮겨가기 때문에 여권 지지층에서는 아마 상당히 좀 올라갔을 거예요. 여권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네.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민주평화당 얘기를 저희가 여기서 빠뜨렸는데 말이죠. 민주평화당은 적어도 당 차원에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당 차원의 이야기, 유성엽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정말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일의도 없어서 꼭 이분이어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주식 보유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가 업무 시간에 행한 수많은 주식 거래는 나 혼자 잘 살자는 것이지 적어도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주식 투자자일지는 몰라도 헌법을 다루는 지도자의 위치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박지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회 때는 누구보다도 이미선 후보자를 몰아붙였는데 청문회 끝나고 나서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SNS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팔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임명에 찬성합니다. 당의 유일한 청문위원으로서 지도부와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여성 성비를 높이는 것이 좋고 지방대 출신의 젊은 재판관도 필요합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역설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민주평화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국회나 여야 정치권 전반에 박지원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많고 박지원 의원의 말 한마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정 부분 그런 사안들이 많았죠. 일종의 그 균형추 역할이랄까.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의 흐름이 또 흐름을 타고 또 반대편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또 그쪽 흐름을 타는 그런 그 균형추적인 역할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입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하는 것이 정치부 기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인이 그 하나지 않습니까? 약속했던 주식 매각 이 부분을 지켜줬다. 이래서 이제 유턴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평화당의 당론 그 자체가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했습니다만은 당론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적합하다 하는 당론은 유지하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개인 의견, 다만 그 개인 의견이 유일한 인사청문 의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이 또 당 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그 방침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다 영향 미치고 기속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당내 상황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장성철 소장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강원도 화천에 가난한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수환 전 대법관도 했고 박지원 의원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감성적인 접근이 가장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 문제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헌법재판관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 사람의 판결과 판단을 존중하고 믿어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관여를 안 했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면 잘못하면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판결을 할 때도 남편의 뜻에 따라서 판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개천에서 용나는 그러한 사회는 만들어야 하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는 별개 차원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데 이번에 그 용이 왜 이미선 후보자야 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윤태호 시장은 좀 반론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반론이라기보다요. 예. 저도 이제 남자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한 면이 있는데 지금 화천 이발소 딸이라서 안 된다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지금 보면은 청와대도 애초에 이야기했던 게 서오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들이 법조계 당층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 이제 다양성 위주로 이분이 이제 40대 여성의 또 지방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에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화여대였습니다만 40대 여성의 이른바 비스카이였었어요. 이 두 분이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제기가 되는 것이 참 좋지 않다, 여성들한테도. 예컨대 이번에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말 귀감이 됐었는데 이분은 서오남이에요. 말 그대로 서울대 예. 50대 그다음 남성인데 전형적인 향판이고 내가 재산이 4억이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뭐 꿀먹은 벙어리로 예.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게 계속되면 안 좋기 때문에요. 전 좀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성들한테 좀 역효과가 미칠 수 있는 이 사례들이 늘어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윤통훈 실장 이야기도 인사와 관련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겠죠. 일단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사 이미 굳힌 것 같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되면 더 강한 공세에 나서겠죠. 4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청와대 결정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